K3 리그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K3가 아마추어라고요? 안녕하세요. 축구판 교육방송 류용TV입니다. K3 리그, 대한민국 세 번째 축구리그, 프로리그인 K리그 1과 K리그 2를 잇는 전국 단위의 성인리그, 한국 성인 축구 디비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잇는 허리 역할, 여기까지가 대한축구협회에 나온 K3의 공식 소개입니다. 지난 2007년 10개 팀으로 시범리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타이틀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의 만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K3 리그도 많이 발전했고요. 현재 K3 리그는 총 20개 팀이 상위 리그인 K3 어드밴스 그리고 하위 리그인 K3 베이직으로 나뉘어서 자체 승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에는 12개 팀, 그리고 베이직에는 현재 8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들은 각자 리그를 치르고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서 11월에 챔피언십과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격과 우승, 강등을 정하게 됩니다. K3 리그는 사실 초반에는 단일 리그였어요. 근데 2017년 대한축구협회 승강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승강제를 시행을 했고요.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내셔널 리그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K3 리그를 K리그의 하부 리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K3는 자연스럽게 한국 3부 리그, 4부 리그가 되겠죠. 내셔널 리그는 과거 K리그에서 2부 리그를 만들 때 올라간 팀들은 이미 많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양 국민은행이 있었고, 울산현대 미포조선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해체된 할렐루야 그런 팀들이 있었죠. 그런 팀들이 이제 K리그 2로 올라가면서 프로화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내셔널 리그 팀들을 중에서는 글쎄요, 일단은 프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 팀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단기간에 K3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자체에서 K3 리그를 반깁니다. 내셔널 리그의 경우 운영비가 1년에 한 3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K3 리그는 10억만 있어도 K3의 맨시티급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청팀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던 내셔널 리그, 그들의 주 목적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의 출전이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K3 리그 팀들이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비용 그리고 같은 효율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K3 리그 팀들이 훨씬 더 반갑겠죠. 종종 FA컵에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포천시민구단이 지금까지 6번 우승을 하면서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지난해 챔피언 경주시민구단이 3회, 그리고 화성FC, 서울유나이티드, 양주시민구단이 각각 한 번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요. 포천은 2009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2015, 16, 17 리그를 3차례 연속 우승했는데, 지난해 그 길을 막은 게 바로 경주시민구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3 리그는 올해 13년차를 맞이하는 리그입니다. 많은 이슈 속에서 해마다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K3의 1부 리그, 그러니까 어드밴스의 경우는 사실상 직업 축구 선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미프로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연봉제가 아닌 수당제로 주로 운영되지만,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카테고리든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 순간 사실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3 리그 자체도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주축 선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저 연봉제를 도입을 했는데, K3 어드밴스의 경우 팀당 최소 3명, 베이직의 경우 최소 1명이 연봉 선수로 지정받게 됩니다. K리그처럼 연령 규정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각 팀은 21살 이하의 선수 3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경기 때는 그중 2명을 출전 엔트리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K리그와 동일하게 만약에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만큼 교체 인원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K리그가 올해 22세로 통일이 됐죠. K3는 한 단계 어린 U21, 그러니까 21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K3 리그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선수를 도입했습니다. 팀당 3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AC밀란 유스 출신인 파브론이 포천에 입단했었고요.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 양조휘도 지금은 해체된 부산FC에서 활동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또 K3 리그 출신인 파델이 안산에 입단하면서 이슈가 됐었고요. 안산은 K리그 팀이죠. 그리고 K3 리그 관계자들은 모두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면서 여기서 말콤 같은 선수는 안 나오나,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K3 리그는 규정상 프로는 아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은 이제 프로에 많이 근접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소 고교 혹은 대학 이상의 선수 경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 3부 리그격인 K3 리그의 어드밴스, 여기서 또 중상위권 구단들의 스쿼드를 보면 익숙한 이름들, 그러니까 프로에서 꽤 잘했던 선수들의 이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김포시민구단의 서정진, 정훈, 화성FC의 김동석, 김준태, 심우현, 유병수, 이런 선수들. 네,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이런 소속이 아닙니다. 현재는 K3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런 선수들 보면 사연이 있거나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거나 혹은 한 가지 이슈, 공익근무 요원이거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웬 공익? 의아하실 텐데 과거부터 K3 리그에는 K리그 소속 선수들이 공익근무로 군복무를 병행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유지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K리그로 복귀를 했지만 전북의 한교원, 서울의 고강민, 전남의 박준혁, 경남의 김효기, 구봉상 이런 다양한 선수들이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상무나 경찰청이 아니고 K3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무와 경찰청은 나이 제한도 있고 경쟁률이 워낙에 또 치열하다 보니까 또 이런 선수들 대부분 조금 늦은 나이에 팀에서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딱 상무나 경찰청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또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은 20대 후반까지 최대한 나이를 채운 다음에 K3와 공익근무를 병행하면서 군복무를 해결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K3 리그와 이 공익근무 요원은 굉장히 좀 묘한 관계에 있어요. 우선 선수 입장에서 보면 군복무를 하면서 약간의 수입과 함께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근무 후에 저녁에 보통 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도 어렵고 경기력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팀 입장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팀 내 타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익 선수들이 많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훈련 퀄리티에 문제가 꽤 큽니다. 그리고 공익으로 잠깐 K3 팀에 온 선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팀에 그렇게 헌신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는 결코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3 리그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선 경기력이 굉장히 상승됐죠. 초창기 때는 프로 은퇴 선수들과 고교 혹은 대학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선수단이 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 초창기 때만 해도 대학팀 선수들에게 너 지금 대학 진학을 마친 다음에 프로를 가지 말고 K3를 가라 이러면 인상 썼어요. 심지어 때려친다 그랬지 막.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봐도 FA컵을 놓고 보면 K3 팀이 대학팀에게 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투잡을 했기 때문에 훈련 양에도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드밴스 상위팀의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K3 어드밴스 팀을 바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경력 없이는 어드밴스에 입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뜻하는데요. 최근에 FA컵에서 청주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기고 16강에 오른 것처럼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FA컵 결과를 봐도 이제는 K3 팀들이 대학 팀들을 거의 다 이기죠. 실제로 올해 FA컵 현재 16강에 오른 16개 팀 중에서 K3 팀은 총 3개입니다. 청주FC, 화성FC 그리고 파주시민구단. 또 한 가지의 발전, 이제는 뭐 환경의 상승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연봉 선수도 발생을 했고요.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연봉 선수의 수가 점점 늘어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3 리그에서 연봉 선수 중에 많이 받는 선수가 한 4천만 원 조금 넘어요. 수당은 별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수당이실 텐데 수당은 보통 이제 기본급으로 불리는 훈련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인 훈련 수당이 있고 경기 때마다 승리 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 수당이 보통 존재를 하고요. 리그 상위권 팀들의 경우 보통 훈련 수당이 기본급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경기당 이기면 나오는 승리 수당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상위권 팀에서 내가 주전급인데 뭐 한 달에 3경기 중에서 한 2경기 정도 이긴다. 그러면 보통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까지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문제점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부 리그가 물론 상위 리그에 비해서 환경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과 코칭의 퀄리티까지 부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2, 3년간 한국의 대학 축구가 지금 정책적인 혼동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K3 리그가 프로 그 직전 단계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선수의 퀄리티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은 그 속도를 조금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하부 리그일수록 젊고 열의에 차 있는 공부하는 감독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과거 레버쿠젠, 지금 이제 중국에 있지만 레버쿠젠을 감독했었던 이 로저 슈미트 감독. 로저 슈미트 감독은 7부 리그부터 시작한 감독이에요. 쭉 올라온 감독이죠. 이런 부류나 혹은 상위 리그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쓴맛 단맛 다 경험한 정말 나이 많은 베테랑들이 마지막 노년기에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부 리그 팀을 맡아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K3 리그도 그런 멋진 경우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경기도 해보고 저희 독립구단이랑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K3 환경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그런 운영면 혹은 코칭 스태프로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선수 개인이나 팀이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단점을 얘기하자면 비용 문제를 뽑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죠. 하브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주경 야추, 투잡, 쓰리잡 하면서 축구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늘 훈훈한 소재가 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슬픈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한 50만 원 정도의 기본금만 다 줄 수 있다면 선수들이 조금은 더 훈련에 축구에 매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마저 안 되는 팀이 있고 심지어 급여나 수당 자체를 전혀 주지 못하고 밀리는 팀이 K3 베이직에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수들을 착취하는 행위이자 선수의 마음을 이용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 훼손하는 아주 좋지 않은 행위인 것 같아요. 물론 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시즌이 지나서 뭐 구단에서 혹은 협회 쪽에서 보기에 재정 상태가 여전히 불안하거나 혹은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는 팀은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야 일단 리그가 건강해지고 축구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J리그도 초반 한 5년, 10년 단계 때는 수많은 팀들이 합병하고 해체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도 해마다 리그 신규 가입팀들에게 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책에 아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리그의 입성 기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리그의 퀄리티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K3 리그 가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연고지와의 협약서, 그 연고지의 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협약서가 필요하고요. 또 경기장 사용에 대한 협약서, 이 세 가지가 가입을 위한 핵심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연속성을 보자면 재정이 좀 눈에 띌 것 같아요. 2018년 기준 K3 리그 평균 구단의 한 해 운영 예산은 6억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 예산을, 그러니까 가장 한 해 예산을 많이 썼던 팀이 팀명은 무기명이지만 13억 5천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축구팀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한 해만 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써야 됩니다. 팀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단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구단 TNTP 투게더 FC도 2017년에 2018년 창단을 목표로 K3 구단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와주던 어떻게 보면 모기업? 그 기업이 지금과 다른 형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안 됐던 게 결국은 예산 문제였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심지어 서울을 연고로 양천구를 목표로 양천구청장님과 연고지 협약까지 맺고, 또 가장 어려웠던 게 서울시에는 운동장이 없으니까 K3 리그도 이제는 그런 동네 체육공원 그런 데서 홈 못 쓰거든요. 스타디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운동장 혹은 효창, 서울에 스타디움이 지금 2개죠. 정말 어렵게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 불가능이라고 했던 목동 종합농장과도 시설 협약을 맺었었는데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 1차 승인까지 받아놓고 예산 문제로 결국엔 스스로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K3는 운영이나 실력 면에서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게 지자체를 끼고 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선 사실상 창단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를 끼고 한다면 만약에 갖고 있는 원래 팀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와 협력이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희석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K3 리그의 여러 가지 행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웃사이드 캠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K3 리그가 프로 무대를 잇는 한국 축구의 굉장히 중요한 가교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박지수, 더 많은 최용호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K3 리그 갑시다. 파이팅!